안녕하세요. 노라빗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이 코디펜던트 성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코디펜던트를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두 번째 에코이스트,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와 혼합된 에코이스트,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나르시시스트나 에코이스트 성향은 서로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성향, 특성이 거의 확실한 구분이 가능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 성향이 섞인 경우는 나르시시스트 같기도 하고 에코이스트 같기도 해서 본인이나 타인이나 헷갈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나누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과 후천적으로 학습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유전으로 본인도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타고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골든 차일드가 아니라서, 또는 골든 차일드라고 해도 강압적인 부모의 통제와 위협하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억눌려 무늬만 에코이스트나 스케이프고트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반대로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유전되지 않아서 에코이스트, 스케이프고트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 그 사고방식과 행위를 답습하고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나르시시스트 방식으로 살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 나는 솔로 16기 광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과 지금까지 방영된 내용 중 광수가 한 행동으로 짐작해 볼 때 그는 코디펜던트가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영 초기엔 광수에게 에코이스트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광수가 첫날 남자들 중 제일 먼저 옥순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받으려고 소심하지만 은근히 옥순을 칭찬하면서 어필한 부분, 옥순 머리카락도 떼주고 소매 끝에 얼룩을 지워주겠다고 나서면서 물티슈 챙기고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서 퐁퐁을 끝까지 받아온 부분, 이 정도까지 옥수는 물론 영자까지 챙기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코디펜던트 에코시스트의 친절함을 한참 뛰어넘어 굉장히 주도적, 적극적, 용감하게까지 한 남자로 보이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옥순, 영자와 더블 데이트를 하는 동안 광수는 그 여자가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뿅 간 건지 은근 기고만장한 태도로 그 여자를 자기 회사 입사 지원자처럼 대하더니 자기 멋대로 면접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생각 정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던가 하면 될 텐데 광수가 옥순에게 들은 말을 영자에게, 영자에게 들은 말을 옥순에게 여과 없이 바로바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두 여자에게 말을 듣고 또 흔들리면서 자기도 불안해하고 두 여자들까지 혼란한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옥순이 영수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영철의 말을 듣자마자 광수는 즉시 옥순에게 달려가서 자기는 옥순을 반드시 선택할 거고 옥순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쓸 테니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확신의 말을 던지고 왔으면 영식이 현숙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옥순에게만 전력 질주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광수는 옥순의 마음 상태와 결정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광수는 옥순의 질투심을 자극하려는 건지 밀당을 해보려는 건지 갑자기 영숙이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서로에게 쓰자고 졸랐고 옥순을 칠 기회를 노리던 영숙이는 광수한테 경각심 운운하면서 옥순은 믿을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확신을 심어주니까 광수는 또 바로 옥순에게 달려갑니다.
옥수는 나는 솔로 특성상 당연히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별 생각 없이 지금까지는 이라고 답을 했는데 광수는 옥순의 대답을 듣자마자 의심이 강력한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옥순의 대답을 오늘까지는으로 오해석합니다. 역시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옥순에게 난 오늘까지고 영수나 다른 남자를 만나 결국 자기는 배신당할 거라고 속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를 배신한 여자로 단정하고 옥순에게 실망해버립니다. 랜덤 데이트하러 가는 도중 영숙이 가스라이팅으로 광수에게 불을 지르니까 광수는 옥순이가 오늘까지만이라고 했다면서 오판단 수위를 더 높이게 됩니다. 옥순이가 참 위험한 게 확신을 줘놓고 말 바꿨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옥순이를 완벽하게 자기를 배신한 나쁜 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런 여자에게 속은 자신을 비하하고 이번 생은 글렀다까지 가버립니다. 옥순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영자를 경계하고 까내리는 말은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난 영수는 아니다, 광수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광수가 영자, 영숙, 영철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맞다고 해도 광수가 자체 오해석으로 인해 망상에 빠져 결론을 내리는 동안 당사자인 옥수는 광수한테 그 어떤 말도 안 했는데 광수 혼자서 속단하고 화내고 욕하고 울고 진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가관입니다. 광수처럼 무슨 말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면 금방 화냈다가 풀어졌다가 순간순간 기분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하 2000m까지 내려갔다가 감정 기복이 초당 변하는 게 바로 자기 주관이나 정체성이 없는 경계성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존감 스펙트럼 상태 0인 상태가 심한 에코이스트들이 제일 싫어하고 거부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계성 인격장애지만 이 부분을 배제하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40대 성인 남성이라도 악인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오류와 집착, 대응하는 방식이나 수준이 상식 이하인데다가 기분 변화 속도, 판단 속도는 완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인 옥순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은 건 왜일까요? 그건 진실과 직면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게 싫고 그 무엇보다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곁에 있다간 주변 사람들 정말 돌아버립니다. 지금까지 광수가 제일 먼저 가장 중심에 놓고 가장 상처받을까봐 다칠까봐 걱정하고 챙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광수 자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옥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속으론 딴 남자, 영수를 좋아하면서 내숭 떨고 양다리 걸치고 저울질하는 이상하고 가벼운 여자로 취급받게 된 건데 그렇게 몰아간 사람들의 중심엔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가 있고 자기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와 결별을 맞이하게 되었죠. 옥순의 속은 어땠을까요? 근데 광수는 자기가 옥순한테 엄청난 배신을 당했다고 옥순이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은 거고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옥순 보란 듯이 슈퍼데이트권을 정숙에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속아서 그랬다고 100번 양보한다 쳐도 다 까발려진 후에도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옥순을 불러놓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옥순을 놓치고 아쉬워하는 걸 보여줬죠. 기어의 영철까지 불러내 옥순이 앞에서 욕을 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를 가까이 두고 덩치 산만한 남자들이 이빨 테이프 깎아? 하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합니다. 광수가 미쳐 날뛰면서 테이프를 까야겠다는 진짜 이유 이게 전부 누가 받을 상처 때문에 GR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자기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려던 이유가 과연 옥순이 때문일까요? 옥순이 마음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광수가 난리를 치는 걸로 보이나요? 진짜로 영철이랑 붙게 되었다면 옥순이가 다칠까봐 걱정은 했을까요? 글쎄요. 광수한테 그런 건 전혀 안 보였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코디펜던트 광수가 에코이스트인 척은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경계성 성격장애 특성을 보이는 억눌린 나르시시스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